네, 안녕하세요. 김지환의 리포트 김지환입니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리포트들 준비해봤어요. 일단은 9월 FOMC 이후의 전반적인 시장 대응에 대한 이야기 담고 있는 테마틱 레이더 보고서 살펴볼까 하고요. 해소된 악재 그리고 기대되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 담고 있는 호텔신라 리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 강조한 리포트도 하나 챙겨볼 거고요. 일주일 만에 삼성전자 목표가가 다시금 상향 조정됐어요. 그 리포트도 들여다보도록 하죠. 우선 김성근, 조윤경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테마틱 레이더 보고서입니다. 9월 FOMC 이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인플레 대비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어요. 이번 달 시장 분위기에 있어서 역시 가장 주요했던 이벤트는 FOMC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FOMC에서 연준의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25bp 금리 인하를 다시금 재개했고요. 점도표를 통해서 연내 25bp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두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FOMC와는 달리 이번 9월 FOMC에서는 인플레보다는 고용 둔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걸로 읽히고요. 시장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향후 금리 인하의 추가적인 폭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는 게 이 리포트가 담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고용시장의 하방 리스크를 강조했던 파월 의장의 발언과는 달리 연준의 경제 전망에서는 2026년 실업률 전망이 하향 조정됐고요. 실질 GDP 전망치는 27년까지 쭉 또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경기에 대한 판단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판단이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좀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다라는 게 이 리포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점도표 역시 중간값으로는 연내 50bp 추가 인하를 시사했습니다만 실제 2회 인하 이상을 생각한 위원이 10명이었고요. 2회 인하 미만을 생각한 위원의 수가 9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값보다는 이 확률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에 조금 더 의미를 둬야 한다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좀 의미를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담고 있어요. 여기에 이번 회의에서는 고용 환경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후 인플레에 대한 경계심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음도 시장 전략 세우는 데 있어서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경제 전망에서 보더라도 26년 핵심 PC 물가가 2.4%에서 2.6%로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인플레가 더 상승할 걸로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렸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미국 소비자들의 단기 그리고 장기 기대 인플레도 최근에 상승 조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향후 이 추가적으로 높아질 인플레 압력을 염두에 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고요. 특히 인플레 해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원자재 관련된 테마에 대한 관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정책적인 도움을 받는 우라늄 그리고 히토류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 채굴 기업들은 특히 경기 둔화의 영향을 크게 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해볼 만하다는 이야기이고요. 이미 4월 상호관세 부과 이후에 S&P 500 대비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관련된 기업들이요. 해당 기업들의 경우 인플레 환경을 감안하면 지수 대비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을 더 강하게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게 이 보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전체 시장 전략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배송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호텔신라 리포트입니다. 모든 악재 해소, 턴어라운드, 인바운드 모멘텀 부각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어요. 이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건 일단 그간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악재들을 털었고 이외 추가적으로 턴어라운드 그리고 인바운드 모멘텀을 받아서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서 어떤 악재가 해소됐는지부터 보면 배송 애널리스트는 인천공항 DF1 구역 면세점 철수, 그러니까 향수, 화장품, 그리고 담배, 주류 판매하는 구역에서의 면세점 철수를 일단은 악재 해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DF1 구역 면세점 같은 경우는 물론 내년 3월 17일로 예정돼 있는 완전 철수까지 위약금 1,900억 원 같은 비경상 비용이 들어갈 예정이기는 합니다. 다만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이쪽에서 발생해왔기 때문에 철수 이후에는 이 부담이 줄어든다라는 거 이제 길게 봤을 때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면세 같은 경우는 따이공에서 일반 고객으로의 고객 비중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롯데면세점이 면세업계에선 최초로 중국인 보따리상, 즉 따이공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한다라고 밝혔죠. 이를 통해서 수익성 개선을 꾀하겠다라는 전략인 건데요. 그 영향으로 업계 전반의 마진이 상당 부분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호텔신라 같은 경우 보면 시내 면세는 흑자를 계속해서 기록해 오고 있었고요. 국내 공항 면세 같은 경우는 이번 DF1 철수로 인해서 적자에서 벗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좀 전에 이야기를 했던 일반 고객으로 따이공에서 고객의 비중의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이번 달 말부터 재개되는 중국 단체 관광 무비자 여행객 같은 경우도 따이공 대비 고마진 고객군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해요.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면세 사업의 추세적인 수익 구조의 강화, 개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또 호텔 사업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전국 5,700여 개 객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압도적인 수량을 갖고 있는 업체이고요. 현재 호텔 산업 같은 경우는 인바운드,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고객 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객실의 공급은 딸리는 상황이에요. 해서 공급이 조금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것 일단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호텔신라는 워낙 기존에 갖고 있는 객실의 수가 많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객실 수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호텔신라의 객실 경쟁력에 대한 프리미엄 부여 역시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설명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면세에서의 악재는 일단은 해소가 됐고요. 그로 인한 턴어라운드 그리고 인바운드 증가에 따른 호텔 또 면세에서의 복합적인 모멘텀 기대되는 상황이라는 점 감안해야 한다라는 의견이고요. 투자 의견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했습니다. 목표가도 꽤 많이 높였어요. 기존 4만 원에서 80% 상향 조정해서 7만 2천 원으로 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은 넷마블 리포트입니다. 이미석 애널리스트가 발견한 이 리포트인데요. 제목 보시면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소 공격적인 제목을 달고 있죠. 넷마블은 지난 18일이죠. 일주일 전에 세븐나이츠 리버스 글로벌을 출시했습니다. 이미석 애널리스트가 앞선 리포트에서 전망을 했던 대로 이 세븐나이츠 리버스 글로벌은 흥행 조짐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21일을 기준으로 보면 iOS 기준 태국과 홍콩에서 다운로드와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안드로이드에서는 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서 다운로드 1위를 역시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국내에서 2분기 세븐나이츠 리버스가 폭발적인 성과를 보여줬던 바 있는데요. 그보다도 글로벌의 경우 초반 일매출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고요.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면 일본이 23%, 홍콩이 20%, 그리고 대만이 18%, 미국이 14% 이렇게 해서 특히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견조한 성과가 지속될 걸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앞서서 지난 8월 26일에는 뱀피르를 출시했던 바 있는데요. 이 뱀피르의 흥행도 장기화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뱀피르는 양대 마켓에서 매출 순위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30억 원대 수준이었던 초기 일매출은 이제 20억 원대 초반 일매출로 하향 안정화가 됐어요. 다만 예상보다 이 하향 안정화의 속도가 더디다 완만하다라는 것 기억해야 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해서 이미석 애널리스트는 일단 뱀피르 3분기 일매출 추정치를 기존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3분기 예상 영업이익 역시 950억 원으로 12% 높여잡았습니다.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을 바탕으로 해서 타겟피 21배를 적용해서 목표가 기존 9만 원이었던 걸 9만 5천 원으로 높였고요. 더해서 업종 내 탑픽도 유지를 했습니다. 여전히 25년 PER 기준 13.2배, 26년 기준 14.6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작 흥행 그리고 가시화되고 있는 글로벌 확장의 성과 뭐 이런 부분들 일단 또 플러스 요인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외에 또 몬길 그리고 7대죄 오리진 같은 대형 신작 출시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24년 이후에 신작 출시가 되고 있는 것들 대체로 흥행 성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히트 레이쇼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도 넷마블 중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 재평가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습니다. 자, 마지막은 삼성전자입니다. 최근 시장 내에서 역시 가장 관심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영관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이고요. 일주일 만에 다시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는 96,000원으로 이 삼성전자 목표가를 9% 상향 조정했던 바 있는데요. 이번에 발간한 리포트에서는 다시 목표가를 15.6% 높여잡았습니다. 전방위적 업황 개선 중이라는 제목인데요. 잇따른 목표가 상향의 배경이 뭐였는지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목표가 추가 상향의 배경 크게 보면 범용 메모리 가격의 상승 그리고 엔비디아향 HBM3 12단에 대한 매출 발생 시작 그리고 인텔 파운드리 대비 저평가돼 있는 파운드리 사업부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가장 큰 이유가 된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을 보면 9월부터 계약 가격 전망치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향 조정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DDR4 같은 경우는 3분기 가격이 전분기 대비 160% 급등했고요. 낸드도 내년까지 지속해서 상승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DDR5는 4분기 변동률 전망이 올 들어서 처음으로 4.7% 상승으로 상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예상하는 대로 이 범용 메모리 같은 경우 데이터 센터향 위주로 수요가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현재 낮게 전망돼 있는 이 세트 수요까지 회복이 된다면 메모리 가격의 강세는 추세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는 점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 주말 지나면서 전해졌던 소식이 있었죠. 엔비디아양 HBM3 12단 이 품질 테스트 통과가 유력하다라는 로이터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소식에 대해선 기술력 차원에서의 여류에 대한 우려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소식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를 계기로 HBM4에 대한 품질 테스트를 통과할 가능성도 더 높아졌다고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삼성전자의 HBM 시장 내 점유율이 25회계연도 20.8%에서 26회계연도에는 35.7%로 크게 확대될 가능성을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여기에 파운드리 부문의 저평가 역시 삼성전자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18일에 엔비디아가 인텔의 지분 4%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던 바 있죠. 약 170조 원 규모였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테슬라로부터 165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에 대한 수주를 받았습니다만 현재 파운드리 사업부에 반영된 가치는 44조 원에 불과합니다. 해서 현저하게 저평가돼 있다라는 게 이 리포트에서의 해석입니다. 이제 이 같은 세 가지 포인트를 종합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은 일단 매수를 유지한다라고 밝혔고요. 디램 가격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 그리고 엔비디아로의 HBM3 12단 납품 시작을 반영한 메모리 부문의 할인율 축소 이런 요인들 감안해서 목표가 기존 96,000원 일주일 전에 제시했던 가격에서 15.6% 높여 잡았습니다. 11만 1,000원으로 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준비한 리포트 총 4가지 쭉 살펴봤습니다. 시장에 기운이 모이는 쪽이 좀 분명하게 보여지는 최근의 흐름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야들도 굉장히 뚜렷할 것 같은데요. 해당되는 리포트 포함해서 시장 전략에 있어 참고할 만한 리포트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10월에 만나요.